옛날부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바로 고어텍스거든요. 고어텍스.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 도대체 모호합니다. 얘는 니는 뭐냐? 금으로 만들었냐? 근데 고어텍스는 그런 것들을 품질 관리를 까다롭게 해서 고어텍스를 썼다라고 여기 붙거나 이런 데 붙어서 로고가 돼 있으려면 반드시 얼마 이상의 양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앞판에만 살짝 고어텍스 쓰고 뒤에는 자체 개발한 걸 쓴다라고 하면 고어텍스 마크를 못 붙여요. 그래서 품질 관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뭐길래 그렇게 좋냐? 기본적으로 고어텍스는 수증기는 빼고 물은 못 들어오게 하는 반투막 같은 겁니다. 예? 물은 못 들어오게 하고 방수가 수증기는 뺀다고요. 네. 요거 제가 좀 한번 그 원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 히트텍, 음. 그 발열 네일이라고 하죠. 네. 그거랑 쿨링 원단. 네. 완전 반대되는 건데 원리가 대체 뭔지.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사실 히트텍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수증기 분자가 날아가면 그걸 자기가 붙잡는다. 나 그거 아직도 지금 의심하고 있어. 이게 내가 히트텍을 겨울에 매일 안에 입거든요. 근데 이게 입어서 따뜻한 건지 내가 이게 이 겉옷 때문에 따뜻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지나가는 수증기를 붙잡아서 물로 바꾼대요. 물로 바꾸면 그 응축될 때 응결되는 열이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그걸 이제 안으로 쏘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면 이게 젖어야 돼요. 맞아. 젖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모세관 현상을 사용해서 바깥으로 빼요. 근데 그게 높은 비율은 아닐 거라는 건 확실해요. 거의 확실해. 이거는 이제 소비자보건이나 이런 데서 실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험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좀 비싼 재질이든 싼 재질이든 다 효과는 있어요. 아니 근데 같은 제가 얇기와 궁금한 건 두께라면. 이거예요. 히트텍을 입은 사람과 그냥 일반 면 메리아스 이너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이너를 입기만 하면 무조건 따뜻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히트텍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더 따뜻하냐? 그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그리고 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최악입니다. 겨울에 아 잠깐만. 아까부터 면을 되게 싫어한다. 몸에 닿을 때 어. 아무런 알러지가 없는 건 면이에요. 그래서 속옷은 면을 입는 게 평소에 좋아요. 전 면 좋아합니다. 근데 젖으면 안 마르는 게 제일 크고 심지어 세탁을 한 다음에도 면은 징글징글하게 안 말라요. 건조기 안 쓰면. 좀 그 면 특유의 느낌이 있죠. 진짜 면은 땀을 엄청나게 흡수를 하고 흡습성은 짱인데 발수성은 없어서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기능성으로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그렇죠. 원단이죠. 근데 히트텍 같은 어떤 발열 레이 같은 것들은 기체를 기본적으로는 액체로 바꿔주면서 열을 내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걸 바깥으로 빼버리는 그런 소재들이 들어가 있어요. 냉감 소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땀이 난 걸 여기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찝찝하고 싫어요.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흡수를 해야 돼요. 근데 흡수는 하되 흡수한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흡수했는데 빼야 날려버려야 돼요.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합성 섬유들 중에서 흡판 속건이라고 하는 거 흡판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땀을 흡수하고 네. 건조는 빨리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친수성이 아니에요. 소수성인데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아주 입자가 곱고 그 사이사이 틈으로 물방울이 닿으면 쭉 하고 자기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모세관 현상으로. 그리고 어떻게 내보내? 바깥쪽으로 빼버립니다. 바깥쪽으로. 그럼 바깥쪽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단면이 네잎크로바처럼 생겨서 표면적이 넓어요. 아 그래서 쉽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표면적이 넓으니까 조금만 있어도 금방 기화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등산을 한다든가 운동하는 분들한테 아마 필수일 거예요. 면 입고 운동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자기 전에 뭐 집에 온도가 일정할 때는 면 특유의 따뜻함이 있으니까 그럼요. 좋긴 좋습니다만 이렇게 기능성 섬유의 원리를 보면 다 화학이죠.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 이것이 물과의 결합력을 결정하고 네. 그다음 모세관 현상을 가지고 옆으로 빼는 것도 가능하고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것도 빠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공기를 머금는 것도 가능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상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은 과학이다. 아 네, 과장창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등산복에 대해서 우리 덕실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등산복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네. 옛날부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바로 고어텍스거든요. 고어텍스.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 가격 보면 도대체 고어합니다. 얘는 니는 뭐냐? 금으로 만들었냐? 전문 그 스포츠웨어 브랜드에 가서 고어텍스 뭐 옷을 보니까 100만 원은 그냥 넘어가던데? 일단 원리가 고어텍스는 뭐예요? 특허가 네. 고어텍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딱 그 회사 거를 사야 됩니다. 고어텍스 회사 거? 그리고 그게 몇 퍼센트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고어텍스 소재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 이름이 고어텍스인가요? 고어텍스입니다, 고어텍스. 그래서 고어텍스 끝에 주폰사인가? 이렇게 주폰사 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네. 이게 봐봐요. 우리가 이런 장난을 쳐요. 우모복이라고 샀어요. 다운 파카래요. 근데 봤더니 알고 보니 다운은 여기 몸통에만 조금 들어가 있고 여긴 다 소밀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막 팔은 니트고 뭐 약간 그렇지, 이런 그런 것도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고어텍스는 그런 것들을 품질 관리를 까다롭게 해서 고어텍스를 썼다라고 여기 붙거나 이런 데 붙어서 로고가 돼 있으려면
반드시 얼마 이상의 양을 써야 돼요. 고어텍스가? 고어텍스 소재만. 예를 들면 앞판에만 살짝 고어텍스 쓰고 뒤에는 자체 개발한 걸 쓴다라고 하면 고어텍스 마크를 못 붙여요. 그래서 품질 관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뭐길래 그렇게 좋냐? 자, 기본적으로 고어텍스는 수증기는 빼고 물은 못 들어오게 하는 반투막 같은 겁니다. 예? 물은 못 들어오게 하고 네. 방수가 돼요. 수증기는 뺀다고요? 발수가 돼요. 어... 왜 그러냐? 물과 수증기의 차이가 있어요. 수증기는 입자가 작아요. 그렇지, 입자가 다르죠. 그래서 그 수증기는 뚫을 수 있는 구멍들이 송송송송 뚫려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테플론을 쭉 늘려요. 특수 환경에서. 그러면 엄청나게 가느다란 구멍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수증기 H2O 분자는 나갑니다. 물도 H2O잖아요. 물은 똑같아. 표면 장력이 크잖아요. 빨대에다가 물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아래로 내려가나요? 안 내려 거의 맺혀 있잖아요. 네. 또 물방울은 사실 약간 들러붙는 느낌이지. 맞아요. 달라붙어요. 자기네끼리. 날려가다가. 자기네끼리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물방울은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고어텍스로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수증기는 나가는데 바깥쪽에서 물은 못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어텍스 옷을 입고 만약에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후두둑 내리기 시작한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고어텍스는 입고 등산하는 게 아닙니다. 패키징을 해놓고 비가 오면 그때 꺼내 입는 거예요. 아, 가방에 또 넣고 네. 가다가 아무리 이게 발수가 잘 된다고 해도 안 입은 것보단 안 돼요. 아, 그렇지. 이제 잠깐만. 그러면 우비를 입으면 되는 거 아니요? 우비는 비닐이잖아요. 땀이 차면 나중에 등산하다 보면 내가 비 맞은 거랑 똑같아. 내부가 다 젖었어요. 맞아. 그건 그래. 그래서 고어텍스는 정말 잘 입으면 안에가 쾌적해요. 아니, 근데 뽀송뽀송해요. 제가 고어텍스 의류는 안 입어봤고 신발만 신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발에 땀이 안 차긴 해요. 안 차죠. 진짜 그래요. 정말 발이 뽀송뽀송 쾌적해요. 그것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고어텍스 신발 신지 마라. 그냥 좀 젖어도 된다. 여름에는 그냥 메쉬로 된 거를 신고 시원하게. 하지만 겨울에는 고어텍스 아니면 잘못하면 발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발이 젖으면 큰일 나잖아요. 맞아요. 얼면. 그래서 동상 고어텍스 걸리지. 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거 구독자님들께서 또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또르륵 떨어지는 거는 발수 코팅 때문이에요. 아, 나 이거 궁금했어. 방수와 발수 차이. 방수는 물이 안 들어와야 방수고 네. 발수는 물을 튕겨내면 발수예요. 또르륵. 그래서 니트도 발수 스프레이를 뿌리면 발수가 돼요. 소수성으로 코팅을 하는 거예요. 실리콘 코팅을 하든 뭘 하든 소수성 물질을 코팅을 해요. 네. 그럼 적은 양의 물을 뿌리면 여기서 맺혀 있다가 또르륵 하고 튕겨나요. 예를 들면 우산입니다. 우산, 새로 산 우산은 그렇게 막 예쁘잖아. 물방울 통통통 튕겨내잖아. 그럼 발수 코팅 때문이에요. 고어텍스 옷은 기본적으로 발수 코팅은 해놨어요. 그래서 튕겨내는 거예요. 근데 사용을 많이 했어요. 발수 코팅이 벗겨졌어요. 조금씩.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오래된 우산처럼 확 젖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물이 안 새어 들어와요, 첫 번째. 근데 발수 코팅된 가벼운 옷들이나 니트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물이 다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근데 이런 게 핵심적인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그렇게 완전히 젖어서 바깥이 물로 코팅된 것처럼 오래된 우산처럼 됐어요. 네. 그럼 발수 기능도 사라져요. 그러겠죠. 물이 빠져나가려면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안에서는 수증기가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겼는데 바깥쪽이 물이 막고 있어. 그래서 고어텍스는 관리를 해서 한 번씩 빨 때마다 건조기로 반드시 건조시켜야 되고 섬유유연제 절대 쓰면 안 그 되고 코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게 바짝 구워야지만 코팅이 다시 살아나요. 또 섬유유연제는 미세한 구멍을 막거든요. 그럼 안 되지. 절대 섬유유연제 쓰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다시 발수 코팅제를 뿌리고 건조기로 한번 돌리면 다시 옛날 것처럼 새 것처럼 뽀송뽀송하게 살아납니다. 아니, 그럴 거면 그 고어텍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옷에도 발수 코팅제를 바르면 어느 정도 발수 기능이 돼요?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럼 아무 옷에나 이렇게 뿌려놓고 그렇게 입으면 되지 뭐. 그래서 6시간 산행할 때는 그러면 돼요. 근데 진짜로 2박 3일 산행을 한다든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아니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등산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여름에도 저체온증으로 사람들이 죽어요. 아, 맞아요. 전체온증이라는 게 0도가 돼야 죽는 것이 아니라 체온이 34도 이하로만 내려가도 거의 이제 여름에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 거를 막지를 못한다. 근데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아무리 발수가 있어도 10분도 안 돼서 젖어들기 시작해요. 그쵸. 근데 고어텍스는 최소한 젖는 거는 막아줘. 젖지 않아요. 방수는 아닌 거예요? 고어텍스? 네. 고어텍스는 방수예요. 아, 방수도 되고 발수도 되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존 때문에 입는 게 고어텍스인데 저는 그래서 고어텍스는 과학이 만들어낸 산물이잖아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발수는 있어요. 연꽃 아시죠? 연꽃 알죠? 연꽃잎 네. 거기다가 물방울 떠뜨리면 또르륵 떨어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커다란 연꽃잎 이렇게 쓰고 가면 우산처럼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폭우가 내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게 고어텍스니까 그래서 비싼 건데
당연히 고어텍스를 흉내내는 다른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고어텍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듀퐁사에 그거밖에 쓸 수가 없고.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고어텍스는 아니야. 그 정품 거기 회사에서 만든 듀폰사에서 파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발수 기능이 굉장히 기능이 좋고 똑같은 그런 원리로 만든. 똑같은 원리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한다면 네. 그거를 사서 입어도 사실은 돼요. 어. 그리고 합리적이죠. 그렇죠. 실제로 기능도 가격도 더 저렴할 테고. 내가 그리고 어몽길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렇죠. 뭐 얼마 어디까지 갈 건데. 맞습니다. 고어텍스를 옷 입고 무슨 잠수를 했는데 뽀송뽀송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그거 괜찮습니다. 자, 등산할 때 은근히 논란이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레깅스, 일명 쫄쫄이 패션인데요. 등산할 때 레깅스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전신 수영복 같은 거예요. 신축성이 좋죠, 일단. 네. 조여주잖아요. 쫙쫙 늘어나고 딱 조여주고. 그렇죠. 거기다가 딱 달라붙잖아요. 불편해 보이지만 제가 안 입어봐서 모르겠지만 은근히 편하대요. 전신 수영복이 기본적으로 저항도 줄여주는데 그쵸. 그것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여기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근육에 떨림이 없어요. 쓸데없는데 에너지가 쓰이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된 거고 그게 도핑이라고 지금 하는 것처럼 그게 확실히 기록에도 실제로 차이가 있잖아요.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도움은 전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호를 못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안 왜냐면 넘어질 자신 있으면 괜찮은데 정말 얇잖아요. 뭐 약간만 두꺼우면 찰과상으로 끝날 거를 그런 면에서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보기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피가 나게 상처가 나는 걸 막으려면 조금은 더 즐겨야 돼요, 소재가. 근데 위험과 부상을 위해서는 좀 그런 걸 고려한다면 전문 의상 혹은 조금 편한 운동복, 좀 두꺼운, 좀 보호를 할 수 있는 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의 가죽으로 뭐 옷을 지어 입고 이런 시대를 지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옷을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천연 소재와 비슷한 합성 섬유들을 만들어내는 시기까지 맞습니다. 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독실님이 보기에 인간이 만들어낸 이 합성 섬유 중에 이건 참 대단하다. 싶은 최고봉. 것들. 네. 저는 3개 정도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걸 꼽아보자면요. 네. 첫 번째는 첫 번째.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 섬유예요. 그리고 질기고 굉장히 훌륭한 섬유인데 네. 수분 흡수를 잘 안 하죠. 그래서 나일론으로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칫솔 모드 나일론을 만들기 했었고 스타킹을 이걸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퍼시픽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전쟁 드라마입니다. 네. 그 태평양 전쟁이 나오는데 거기서 스타킹을 선물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뭘 만들면 실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타킹을 그 비싼 실크로? 그렇죠. 와. 그리고 구멍이라도 나면 난리 쉽지 나죠.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스타킹을 나일론이 해줄 수 있게 변한 거죠. 나중에는. 심지어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낙하산을 뭐로 만들었냐면 실크로 만들었어요. 가볍고 질겨야 되니까. 그것도? 전쟁 때는 뭐 돈을 쏟다 얼마나 붓잖아요. 비쌌을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뭐 스타킹도 만들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나일론이 대체할 수 있게 한 거다. 최초의 합성 섬유의 어떤 위상이 있죠. 나일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게 고어텍스다. 발수도 잘하면서 발수가 같이 되는 거. 기화시켜서 이제 그 수증기가 빠져나가게. 수증기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진짜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든 지 이렇게 오래됐고 특허도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판왕 중에 하나가 여전히 고어텍스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신발에도 트레킹 같은 거 할 때 네. 한 번씩 실수로 내가 젖어 있는데 한 번 축 하고 밟았어. 그러면은 스물스물 젖어오기 시작하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점점 내 발이 젖어오는 게 느껴지면 너무 진짜 싫죠. 그것만큼 찝찝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때마다 뭐 양말을 갈아 신을 수도 없고 이럴 때 고어텍스가 하나 있으면 도움은 된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데 알칸타라라고 하는 소재가 있어요. 알칸타라 들어봤습니다. 그 알칸타라가 패블릭인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세무 느낌이 나는 섬유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고급 자동차의 핸들이나 아니면 시트를 뭔지 알 것 같아. 가죽이 아니고 약간 묘하게. 근데 이게 스웨이드라고 하기에는 맞아요. 그 천연 가죽의 그런 거친 느낌이 아니고 근데 만졌을 때 뭔가 샥 그 스웨이드 정확합니다. 겉에 그 부드러운 엄청 벨벳처럼 되게 맞아요. 많이 부드러운 벨벳 느낌이 같아요. 싹 나는데 분명히 스웨이드는 아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소재가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알칸타라고. 알칸타라 맞습니다. 딱 그 섬유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흥미롭게도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천연을 따라가고 싶어요. 우리는 결국에 여전히 실크의 광택을 따라가는 걸 아직 못 찾았어요. 맞아. 실크 넥타이냐 아니냐도 가짜 넥타이, 폴리에스터 넥타이 보면 알잖아요. 차르르한 그 느낌이 달라요. 캐시미어도
캐시미어 100%의 그 느껴지는 그 샤르르한 그 광택. 캐시미어 제가 진짜 못 입습니다. 없어서 못 입습니다. 없어서 못 입죠. 너무 비싸고 없어서 못 입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만져보시면 캐시미어는 정말 존재하는 모든 섬유 중에 가장 가볍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재예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염소털인데 그쵸. 그 산염소죠, 산염소. 그런 거를 따라가고 싶어서 우리가 합성염료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알칸타라는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벨벳 같은 뭔가 부드러워. 근데 더 질겨. 강도도 높아. 음. 그러니까 원래는 천연 가죽이 가장 비싸야 돼요. 원래 자동차에 쓰이는 소재 중에서. 네. 근데 천연 가죽 시트가 아니라 오히려 좀 고급 옵션에서 알칸타라를 넣어요. 아. 그럼 알칸타라 이렇게 앉아서 보면 천연 가죽 오래 쓰다 보면 닳잖아요. 네. 거기다가 천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소재가 만약에 내구성이 떨어지면 절대 넣으면 안 돼요. 한 2, 3년 지나면 여기 막 닳아서 번들번들해지면 그쵸. 갈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알칸타라는 강하기까지 해요. 내구성이 좋아요. 좋다. 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곱기 때문에 입자 자체 만졌을 때의 느낌이 그냥 맞아. 너무 좋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 정말 부드러워요. 그쵸. 매끈해요. 그래서 그 알칸타라 소재도 알아두면 좋겠다. 보면 약간 그 스웨이드 느낌 때문인지 그 마찰력이 되게 약간 있는 있어요. 느낌이잖아요. 있으면. 그래서 뭔가 그런 소품이나 오브제나 뭐 이런 정말 의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핸들이 미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정말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 진짜 어떤 분들은 거의 뭐 하냐면 뽀송뽀송하게 양모 같은 게 나와 있는 거야. 털을 막 씌워나 이렇게. 큰일 납니다. 미끄러져요. 미끄러져. 이거 급할 때 중요할 때. 미끄러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알칸타라를 쓰는 거죠.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당연히 우모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합성섬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또 자연을 해치지 않고 맞습니다. 또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합성섬유가 이렇게 오만 좋은 게 다 나오는데 네. 그래도 이것만큼은 아직 천연소재를 따라잡진 못했다라는 게 마지막으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천연을 못 따라가요. 기가 막히게 페이크 레더만 잘 나오잖아요. 네. 레자라고 하는. 그쵸. 레자가 사실 레더인데 그죠? 보면 알죠. 혹은 만져보면 아시죠. 딱 만지면 알죠. 그죠. 아무리 고급으로 나와도 레자냐 절대 천연 그 가죽이냐. 가죽 특유의 촉촉한 느낌을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는데 만져보면 다르죠. 그거 지금 너무 정확한 촉촉한 느낌. 그 약간의 광택이 있거든요. 그게 비닐같이 번쩍번쩍한 광이 아니라 은은하게 그 천연 가죽에서 나오는 특유의 광이 있는데 그거는 맞아요.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사람은 결국에 이렇게 발전했는데 천연을 표방할까?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대단해요. 거의 뭐 지탱하고 있는 건 플라스틱이 우리 세상은 지탱하고 있지만 그래도 합성이잖아요. 플라스틱들은. 그쵸. 그런데 왜 옷은 의복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천연을 고집할까? 그거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왜 그럴까? 천연을 못 따라가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거미줄. 거미줄의 강도가 철사의 몇 배라고 하잖아요. 정말 안 끊어진대죠.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내가 철로 이렇게 가늘게 뽑아 득해 놓으면 건드리면 투둑하고 끊어질 겁니다. 거미줄의 그 질김. 어떻게 보면 그 누에가 만들어내는 그 먹고 사는 그 똥으로 네. 만들어지는 그 실크. 그 가느다란 그 광택이 희한한 거죠. 그 이거는 부드러운 차르르한 느낌. 차르르한 느낌. 캐시미어 여전히 못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못 따라가느냐? 그 동물들이 만들어낸 섬유, 동물들의 세포 단위에서 만드는 나노봇이 말하자면 만드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그 나노 단위로 만드는 그 섬유를 여전히 우리는 못 따라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계로 그걸 다 재현하지는 못한다. 못하고 있다. 참 재밌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걸 제가 대신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좋은 소재의 무난한 옷을 하나 사서 5년 입을까? 아니면 이게 그거보단- 정말 어려워. 조금 떨어지지만 그냥 유행하는 옷 사서 한 2년 혹은 1년 쓰고 내년엔 딴 거 입을까? 이거는 그 본인의 생활 습관과 성향 그리고 가치관 여러 가지의 면에서 고려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같은 옷을 자주 입지 않고 정말 맥시멀리스트 내가 그냥 금방 질리는 타입이고 세탁 건조기 많이 돌리고 그래서 섬유가 잘 상해 이런 사람은 사실 비싼 옷을 사도 금방 상해요. 어차피. 그리고 특히나 캐시미어, 실크 같이 이렇게 최상급의 이제 비싸고 손이 많이 가는 이런 소재들은 관리를 꾸준히 예를 들어서 정말 집사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거 그냥 서랍에 구겨놓고 몇 년만 지나도 이게 삭거든요. 맞아요. 상해요. 이거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아무리 비싼 캐시미어 코트 몇백만 원짜리 사서 걸어놔도 다 상해요. 캐시미어는 내구성이 떨어지죠 오히려. 내가 그거를 꾸준히 계속 관리해줄 자신이 없다. 그리고 내가 옷을 막 입는다. 나는 그냥 다양하게 입는 게 좋다 하면 싼 옷을 그냥 한 철 입고 뭐
그럴 만한 그냥 좀 저렴한 옷을 가성비 넘치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사서 이렇게 조금 돌려 입으면서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나는 사람이 그냥 조금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고 좀 우직하고 세탁이나 이런 것도 내가 조금 신경 써서 하고 꼼꼼하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원래는 그냥 조금 질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는 게 환경에도 좋고 본인한테도 그러네요. 좋고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겠죠. 저도 공감합니다. 네. 저같이 남자분들은 그냥 아내분이 혹은 엄마가 본인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골라주는 옷을 입는데 고르지 마세요. 근데 한 번은 소재는 보면 좋겠어요. 소재를 보고 정장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냥 모직 100%. 이게 참 옛날부터 내가 신기했던 건 이거야. 그 엄마랑 아빠랑 옷을 사러 가면 왜 이게 그냥 선천적으로 그런 것인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꼭 택을 열어봐요. 택 봐야죠. 이거 뭐 폴리가 몇 프로 들어갔네? 뭐가 들어갔네? 이건 울 들어가서 비싸네. 뭐 이렇게 맞아, 하시는데 맞아, 네네. 남자분들은 난 그렇게까지 뜯어보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잘 못 봤고 하다못해 뭐 여자분들이 입는 옷에 많이 들어가는 요즘에 앙고라라든지 알파카 같은 것도 못 들어본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쵸. 그럼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 없는 분들이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권에서 원래 우리는 되게 멋쟁이들이 많았던 문화거든요. 한국 사람들 멋쟁이죠. 그렇죠. 의관을 정제하고 근데 전쟁 이후에 꾸미는 거가 금기된 것 같아요. 특히 남자가 뭔가 꾸민다. 원래 뭐 이런데 어르신들 보면 진짜 멋쟁이신 분들 먹고 살기 있잖아요. 힘든데 뭘 그렇게 그렇지. 그걸 따지고 있냐. 그래서 뭔가 남자들이 너무 꾸밀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로 가냐면 남자 옷은 디테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플해. 뭐로 가냐면 오히려 소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야말로 그 소재를 더 따지셔야 돼요.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오늘 우리 방송 듣고서 이런 게 있었구나. 어느 정도는 감을 큰 틀은 이제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네. 조금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또 쇼핑을 하시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면 모직 사면 됩니다. 그리고 니트를 사는데 아크릴이 들어가 있다,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건 사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리 예뻐도 아크릴 많이 들어간 거는 딴 건 몰라도 그 보풀도 금방 생기고 정전기도 미친 듯이 생겨서 나 정전기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 한번 알고 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났어요. 뭐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고 사실 거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빨래 편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이윽고 한번 세탁을 해야 되거든요. 봤는데 어떤 옷은 워싱머신이 되는데 어떤 거는 반드시 드라이클리닝 하십시오라고 써 있으면 사실은 전체가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드라이클리닝만 해야 되는 옷들은 옷값이 뭐 예를 들면 싸요. 한 4, 5만 원밖에 안 드는데 입을 때마다 드라이 드라이클리닝 해야 되면 값이 더 나가. 너무 많이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점. 그쵸. 그런 것도 고려를 다 하셔서 그렇죠. 현명한 쇼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화이팅!